안녕하세요. 조수мен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학생과학 86년 4월호를 같이 둘러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은 리뷰가 아닌 조스매니아와 함께 잡지 한 권과 함께하는 티타임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학생과학이라는 국민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과학 교양지였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6년도면 저도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번의 나이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제가 어렸었을 때 정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잡지들이 많았죠. 소년 잡지들이, 소년 중앙, 뭐 보물섬,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었던 게 이제 학생과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과학 안에는 되게 미스테리한 이야기들과 함께 다양한 어떤 과학 정보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재밌어서 좋아했었는데요. 이 학생과학에 대한 배경이 또 있습니다. 학생과학은 원래 이제 80년대 초반에까지만 해도 똑같은 제목의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수성과학기술협회에서 제작했었던 학생과학이라는 잡지가 있었고요. 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이제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한 이 학생과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 수송과학기술협회에서 제작했었던 잡지에서는 뭐 만화라든지 컬러가 별로 없는 그런 특징들이 많았었지만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했었던 학생과학에서는 컬러판과 여러 뭐 광고 그리고 뭐 만화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들어있었고 특히나 그 별책 부록들이 좀 재미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티 한잔 하면서 전체는 아니지만 학생과학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고자 해서 오늘의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학생과학 한번 둘러볼까요? 네, 학생과학 처음 이렇게 딱 보시다 보면 이렇게 전면에는 이제 학생과학 로고가 있고 앞에 상당히 재미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설명들이 다 들어있는데 측면에 보면 이렇게 학생과학 4월호 최무선 위인 만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후면부에 보겠습니다. 먼저 이 후면부는 지금도 존재하는 삼성전자회사의 광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옛날 광고는 정말 이런 식이었었습니다. 삼성의 앞으로의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라든지 그런 목표 추구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휴먼테크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네요. 참고로 이 책은 별책 부록하고 포함해서 2,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를 넘겨서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정말 재밌었던 부분들이 지금도 보면 뭐 이런 광고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이 당시 86년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헨리 혜성이었었는데요. 헨리 혜성에 대한 이제 이 혜성이 지구를 지나가는 헨리 혜성 쇼를 보여준다 그래서 TV에서 엄청 그 헨리 혜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특집을 정말 재밌게 담았네요.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더불어 맨 앞장에 언제나 들어있는 이런 광고지들이 정말 볼만했었는데요. 지금은 잡지에 별로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뭐 다양한 이렇게 무선 탱크 장난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응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그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잡지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응모권도 보내고 엽서들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 잡지를 확대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었었는데요. 조스매니아 초반에 제가 리뷰했었던 내용이 있었었죠. 한국에도 이 스핀자우루스 제품이 수입이 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리뷰했었던 거는 오리지널 반다이 일본 제품으로 돼 있어서 그 제품들이 고지라 시리즈와 그리고 가메라 시리즈가 두 개씩 나눠져 있는 제품이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어렸었을 때 구매했었던 기억이 이 네 개가 다 들어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제가 리뷰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제품을 찾아서 이 자료를 찾아서 정말 많이 헤맸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제가 어떻게 찾게 되네요. 한신산업이라는 데에서 이거를 이제 수입이라기보다는 뭐 수입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입을 했는데 반다이 이 제품의 이 카메라와 이 고지라 이 두 가지 시리즈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 네 개의 피규어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판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기억이 나는 제품이라서 정말 반가웠던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책도 세계의 괴기 사건 이 책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시리즈를 다 모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세계 기담 괴담 등 여러 UFO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 봐도 상당히 좀 무서웠었던 책이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반가운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듯 옛날 이런 잡지들을 보게 되다 보면 그런 광고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다시 이렇게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이 자료를 찾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요. 광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도 판매했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특별한 제품들도 있었네요. 로보콤이라는 제품으로 해서 감지기라든지 다양한 맞는 박스 형식으로 회로를 활동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목차 관련된 부분들이 설명이 들어있네요. 온색 화보 쪽에서는 무슨 조개를 통해서 보석을 얻는다. 그리고 단색 화보 쪽에서는 자전을 낳는다면 지구가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주제로 해서 있었던 영화도 있었었죠. 그 공포 영화, 호러 SF 영화가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나왔던 영화가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아서 그 지구를 자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 내부의 핵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코어라는 영화였었죠. 네,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같게 들어있네요. 그런 만화가 정말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저는 솔직히 이런 자료를 보면 내용의 기사들도 좋지만 이런 광고들이 너무 반가워서 이런 잡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TV 드라마, 외화, V였었죠. V가 되게 유행해서 모든 제품들에 관련된 부분에 V 관련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월드컵이란 브랜드와 프로 월드컵 제품 두 가지가 있었는데 따로따로 판매를 했었어요. 이때는 운동화에 자기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바퀴에 대한 발전 다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렸었던 내용들이라서 정말 지금 봐도 막 알찬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던 그 학생과학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용을 보다 하루 이틀 만에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흥미로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동양고무가 또 홍보를 했는데요. 이 동양고무가 아까 월드컵, 이번에는 또 그 여학생용 귀여운 케미 슈즈를 제작을 했었네요. 오리엔트식에서 판매됐었던 축구 게임 시계도 있었고요. 지금 보면 정말 제 친구들도 꼭 차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귀엽네요. 무엇보다 반가웠었던 샤프 광고들이죠. 왠지 꼭 이런 걸 보면 공부도 잘 안 하면서 이런 샤프를 꼭 하나씩 사고 싶었고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재미난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샤프 광고가 잘 있나요? 요즘 자료는 잘 보질 못해서. 근데 옛날엔 참 심플하면서도 귀여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조개 속에서 보물을 얻는다. 진주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나오는 걸 기획특집으로 좀 담았네요. 지금 봐도 상당히 흥미롭고 자료가 되게 충실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한국일보사,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하는 데다 보니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충실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과학교재, 되게 설레이는데요. 좀 다른 조립식 광고보다는 주로 RC라든지 이렇게 비행 모형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학생 과학이라는 특징 때문인 것 같네요. 재밌네요. 역시 또 V 롯데제과에서 V 판마기 껌
관련된 광고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LG라고 하지만 옛날엔 럭키 금성이었죠. 삼성과 금성 라이벌이었었는데 이때는 럭키 금성, 이것이 LG가 된 표본이었죠. 전 사실 이때 금성 제품도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식스 광고, 영어 단어 전자사전입니다. 이게 저도 상당히 좋아해서 구매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작지만 지금 이런 거 한 막 12,000원, 15,000원에 뭐 이렇게 용산 전자랜드라든지 가면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막 98,500원이었었네. 특별 기획으로 석기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기획 내용들이 있고 이런 그림들 정말 보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업을, 볼거리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다 많이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잡지를 보면서 저는 여기 기획 나왔었던데 뭐 민속촌이라든지 뭐 과학관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갔었던 기억들도 많이 납니다. 인공심장 관련된 설명들도 들어있고요. 일반 유광지가 아니지만 그 일반 종이질에도 이렇게 칼라로 해서 볼거리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F-14 톰캣 전투기, 에스키모 종족에 대한 특집 기사인데요. 얼음에서 태어나 얼음에서 죽는다. 상상력적인 내용들, 바이오 컴퓨터의 탄생 실제로 가능할까? 인공두뇌를 가진 슈퍼로봇, 멋진 세퍼트 뒤에 사실 요즘에도 이런 내용들 갖고 상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MIT에서 실제 이제 자기 자체 균형을 잘 잡으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족 보행형 로봇가 제작이 되어서 실용화 단계 전까지 지금 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얼마 전에 보았는데 사실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소리도 냄새도 없는 살인 무기들, 무기에 관련된 내용까지. 파충류 시대에 태어난 이야기들. 코끼리 이마에 비밀 통신기가 있다. 코끼리들은 인간 귀에 들리지 않은 낮은 주파수의 소리로 주고받아 의사소로 통한다고 동물학자 주장한다. 실제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도 제가 좀 본 내용이었었는데요. 코끼리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되게 성스러운 동물이긴 하더라고요. 코끼리들은 정말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는 낮은 저주파로 서로 이렇게 이걸 보낸다고 하는,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이 발로 땅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서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네요. 좀 그런, 코끼리가 좀 그렇게 특별하고 특이한 동물이라는 걸 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이때도 벌써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나왔었네요. 학생 과학 캘린더. 이렇게 또 하나씩 뜯어서 쓸 수 있도록 잘라서 이런 내용들도 꼭 있었죠. 그리고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솔직히 잘 참여하지는 않는데 가끔가다 친구들이 놀러가자 그러면 같이 참여하고 그랬던 기억은 납니다. 과학의 달.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런 잡지를 되게 좋아했었던 친구들이 지금 괴수도 좋아하고 그런 피규어들, 로봇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랑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저랑 같이 똑같이 로봇을 잘 그리고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집에 갔더니 놀러 갔더니 같이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단종이 돼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 부록도 다양한 만화가들이
되게 그런 전기라든지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화를 잘 그려내서 되게 볼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국 최대의 어린이 그림 잔치. 헨리의 성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들도 되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잡지들을 보면 많이 응모를 하기도 하고 행사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땐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죠.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게임월드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캐릭터 공모전을 제가 나가서 그때 우수상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강제로, 제가 이제 전화하기 귀찮아서 안 그렸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응모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림을 그리라 그래가지고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운 좋게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체급 복서, 이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허리케인 조라는 만화가 우리나라에서 MBC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때는 고등학교 때였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90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 80년대 중반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체급 복서라는 김철호 씨의 그림, 정말 잘 그리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이분의 그림으로 권투 얘기가 있었었는데, 얘가 아마 유리턱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복서가. 네. 정말 감동적이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에 대부분의 만화들이 야구 만화가 유행이 아주 대인기였을 때라서, 이 권투 만화, 그리고 프로레슬러 만화, 장태산 씨의 뭐 프로레슬러 씨 이렇게 만화가 그렇게 흔치 않았던 때라서, 그 몇몇 만화가들만 이렇게 이런 주제를 담았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요? 흥미롭고 좀 집중이 됐었다 그래야 될까요? 내용도 상당히 잘 그렸었고, 과학적으로도 표현이 잘 돼 있었고, 그림체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잘 어울리는 작가가 아니었나 싶었었습니다. 그때의 그 만화네요. 또 내부에는 천문지도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하나하나씩 지금 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재미난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일보에 대한 홍보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신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때 또 가족 오락관으로 유명했었던 허참 씨가 이상하 씨라, 우리나라 광고계의 이 당시에는 하이틴의 아주 여왕이었었죠. 모든 광고에는 뭐 최시라 씨, 이상하 씨, 그리고 또 최수지 씨, 이 세 분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롯데에서는 초코파이의 라이벌로 코코아파이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이 공식 과자 마크가, 호돌이가 정말 귀엽게 들어있었죠. 이 호돌이 너무 반갑네요. 지금 봐도 귀엽고 되게 설레이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88 올림픽이기 때 이렇게 느껴지네요. 쭉 넘어가면 이런 광고들도 역시 과학 잡지에 맞게 과학적인 장난감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타자기도 있고요. 재밌었네요. 꼭 이제 4월의 과학자는 라이트 형제가 들어있네요. 정말 아쉬운 게, 물론 옛날 거다 보니까 중요 잡지들 중간중간에 많이 찢어진 데가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흔적이라도 다시 찾아보시는 게 어딥니까? 국립고검시험원에 대한 설명도, 이게 방문기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지구가 자전을 않는다면 각자 벌써 이제 중학교, 막 중학생 1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벌써 정말 참 똑똑한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인 것 같네요.
결코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자전을 않는다면 빛없는 쪽의 세상. 그렇죠. 그 생태계 균형이 파괴될 거고 나이가 몇인지 모를 거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변화되는 생물들도 있을 거고 문명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좀 이런 의견들도 다 받아주고 이런 데 냈던 기억들이 나네요. 달의 구조와 여러 계기올식과 이런 설명들도 멋지게 나와 있네요. 잠깐 읽다 보니까 저도 빠져들어서 곤충의 지혜 사마귀. 이런 그림들이 중간중간 이런 내용들을 막 흥미롭게 만드는 추리적인 내용들, 막 무서운 살인사건이라든지 액션씬이라든지 이런 그림들. 참 어렸을 때 이런 그림들 보면서 저도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나네요. 중간에 이렇게 되게 짧은 부분으로 해서 학습 만화, 정보 위주의 과학 만화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재밌습니다. 막 그린 듯 하지만 내용은 정말 알차죠. 장수풍뎅이에 대한 기획 특집이었나 보네요. 곤충들에 대한 생활과학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래를 향한 인류의 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UFO, 미스테리, 공포 이런 내용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흥미진진해서 이런 걸 좀 찾아서 보았던 기억이 나죠. 우주로 띄운 지구인의 편지. 인간과 이 우주인들과 대화가 가능할까? 이 지구에서 지구의 메시지를 우주에다 띄워보낸 적이 있었었죠.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에 실려있는 지구인의 편지. 지구인에 대한 메시지와 모든 정보들을 디스크 하나에다가 담아서 보냈었는데 그것 갖고 이제 그게 이제 전달되는 데까지만 해도 수광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주인들은 좀 빨리 받아보고 우리에게 답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도 답변이 왔는지 온 내용들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주작이다 여기 말들이 많죠. 지금도 우리가 좀 많이 모르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잡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허영만 씨의 0번 타자 10번 타자 정말 유명했었던 만화죠. 허영만 씨의 만화도 이제 이상모 씨의 독고탁 나오는 그 내일을 향해 던져라 그 만화도 정말 유명했었고 그리고 이연세 씨의 공포의 외인부대 그리고 허영만 씨의 10번 타자 정말 재미난 그 당시에 야구를 빠져들게 만드는 계기가 됐었던 만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 해문출판사의 이것도 이 팬더 시리즈도 유명해서 진짜 잘 사는 친구 집에 가보면 이 시리즈가 다 있었어요. 이 책들을. 그 친구들 공부도 잘했었어요 정말. 근데 그 친구들한테 가서 책을 좀 빌려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ABC 살인사건 기억나고 이집트 십자가의 비밀 참 볼만하네요. 10번 타자는 단행본으로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한번 추천드리는 만화입니다. 참 명랑하면서도 재미난 그런 흥미로운 그런 승부욕들을 가진 선수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재밌게 펼쳐지는데요. 이때부터 허영만 씨를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블랙홀 특집 우주의 무덤인가 이런 그림들은 도대체 누가 그리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거꾸로 내용보다는 그림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 보면 옛날에 실제로 이제 골드라이탄이라든지 이런 한국 비디오에 보면 오프닝 할 때 성경, SKC 이런 비디오 테이프 홍보하는 내용이야 이런 느낌들로 그런 동영상들이 나오는 게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디오를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곤충들 특집들도 있고요.
이렇게 보다시피 정말 많은 내용들이 진짜 지금 봐도 끝도 없이 단 한 번에는 전체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던 잡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응모라든지 어린 친구들과 이런 책을 구독자들의 어떤 실력 발휘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도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사진들도 솜씨 자랑 형식으로 해서 보내주면 필름을 보내줬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필름. 저도 찾아보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이런 데다가 많이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헨리에성 특집으로 내용들을 담겨져 있고요. 76년마다 지구에 돌아오는 헨리에성 맞습니다. 하여튼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볼 수 없는 헨리에성이라고 하는데 전 두 번 보고 싶네요. 스카이 과학, 모든 아동 과학 잡지에는 꼭 들어있었던 스카이 과학입니다. 지금도 있을까요? 그 스카이 과학이라는 본점이 스카이 과학 쪽에서 제품들을 정말 이런 큰 제품, 조립식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RC 과학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타미야 밀리터리 관련된 제품도 조립식이 조금 있었던 기억은 납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비행기들, 그리고 버기, RC 카들에 대한 광고들이 있죠. 네, 옛날 명랑 만화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스타일리시한데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이 한재규 씨,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이제 이 공룡군단, 이게 그 외화 V를 본따가지고 약간 아이젠복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 우주로 간 공룡군단이 지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구의 인간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을 담은 공상과학 만화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공애가 나중에 얘네들도 이제 변신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얼굴 이렇게 V처럼 옷도 사실 V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어깨 뽕이 있는 이런 옷들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만화를 약간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촬영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여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남자애와 스파이로 보내준 조그만 동화뱀이 있는데 걔가 이제 주인공 남자애와 얘랑 이제 소통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이제 나쁜 의도로 왔던 것 같긴 한데 얘가 이제 주인공의 이 꼬마애랑 정이 들어서 좋은 편이 된다 막 그랬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재밌네요. 네, 이제 여기에 이런 전 주인의 글씨 연습이었나 봅니다. 글씨 되게 잘 썼던 분인 것 같아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굳이 그렇게 작게 이런 시리즈를 중간에 재본을 해서 이렇게 넣은 이유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주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던 부록들이. 아까 응모했었던 학생들이 당첨된 사람들 매주 저도 여기 제 이름을 찾아보고 했었던 기억은 나는데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소설도 들어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맨 이제 거의 막판에 다가가면 단편적인 짧게 이야기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 읽을 거리로 이렇게 담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벨가의 악마를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7년 미국 테네시주 로버트슨에 있는 벨가를 요란하게 한 폴더가이스트는 휘파람을 불고 또한 악마와 같은 소리를 내었다. 벨가에는 9명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특히 12살이 되는 베스라는 소녀의 둘레에서 괴기한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 소라는 4년간이나 계속되었으며 그 사이에 아버지인 존은 저주받은 듯이 죽었다. 물론 이제 그림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보면서 아 무섭구나 막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피라미드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실제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 보면 어렸었을 때 에이, 이게 거짓말이지 이게 진짜야 막 그거 많았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뭐 제가 이제 공론화되고 있고 이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맞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피라미드 같은 부분들도 이 피라미드 내부에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이제 중축이 돼서 막 뭐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도 실제로 돼 있어서 그 이렇게 안에다가 뭐 이런 공간 텐트 안에서 저런 그 집중을 한다든지 이러면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네요. 미래의 옷, 인공 피부. 이슈를 딱 재밌게 던져주네요. 옷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멋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옷도 입고 다니기가 거추장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요즘과 전혀 다른 간편한 옷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호흡하는 옷, 즉 인공 피부를 사람의 살갗 위에 덮어 씌우는 방법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멋지네요. 발명청재 공수거. 이때 이 이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만화 이 시리즈 전이었었나요? 86년이었나요? 80?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보면 손가락 볼펜, 발명품들에 대한 내용들이 불만이 있었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계량 드라이버. 지금 보면 이런 것들, 내용들을 갖고 아주 쓸만한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손가락 볼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네. 괜찮네요. 발명 내용에다 보면 다양한 제품들, 선물들을 많이 줬었는데 전부 다 진짜 하나도 다 알찬 내용들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학습 만화 따개비.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이분은 사자성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 만화 형식으로 넣어놨는데요. 기억이 나네요. 허장성세 내용들 갖고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만 떠벌리는 경우 허장성세라고 하네요. 그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335 3, 4인이나 5, 6인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한다 라는 내용들로. 그리고 성공후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성공후사라는 말들, 친구들과 약속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임전 무퇴, 싸움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들. 약방 감초, 약방의 감초처럼 어떤 일에나 최소를 다하라는 뜻이겠죠. 약방 감초란, 이게 약방 감초처럼, 약방 감초, 이게 사자성어로 할 수 있나요? 약방 감초라는 게. 그렇군요. 여기 재밌네요. 이제 진짜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들이 그렸어요. 저도 여기에 정말 많이 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그림은 저거네요. 하룩선장이네요. 아르카디아. 이게 아마 TV판에 그림을 그려서 낸 걸로 보이네요. 정말 멋지게 그렸습니다. 이 보니까 색칠까지 해서 나간 것 같네요. 그리고 모두 다 입선한 작품들인데요. 듀엘, 딱 기억하죠? 가디언에 나오는 듀엘,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창작해서 그린 그림들도 많고요. 바이팡, 오거스, 가리안도 이건 아마 조립식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그림은 별로 없었거든요. 다이머스도 있었고요. 역시 오르가스가 조립식이 때 발매가 돼서 조립식을 기준으로 해서 거신고그라든지 돔이라든지 멋진 그림이 많네요. 자기가 창작해서 만든 로봇들도 있었고요. 재밌습니다. 친구들이 꼭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각 반에서 누가 그림 잘 그린다 소문나면 연습장이랑 볼펜 들고 가가지고 걔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야 누가 더 잘 그린다 막 이런 얘기 들으려고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학생과학 중개탑 이거는 이제 펜팔하고자 해서 조금 날라리 친구들이죠. 이때 펜팔을 편지로 써고 주고받고 그런 친구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사실 숙기가 없어서 이런 거 못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참 많이들 부모님들이 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좀 성격 좀 바꿔보려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편집을 마치고 편집 후기들 내용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고생해서 만드신 분들이 잘 만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정기 구독료가 3만원이었네요. 3만원 갖고 정말 값어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 정말 볼만한 레고랜드. 이 레고가 정말 뭐 프리미엄이 붙고 귀해진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같은 시리즈들을 계속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것들이 되게 귀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좀 단순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이때 저도 기억나는 게 레고 시리즈를 선물 받아서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 우주인이 그렇게 이뻤던 기억이 나요. 가슴에 요 마크랑 그래서 파란색 우주인, 빨간색 우주인, 하얀색, 노란색 모두 이렇게 모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반가운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됐고, 네, 이제 요 끝으로 해서 맨 처음에 소개드렸었던 삼성 광고까지 해서 오늘의 학생과학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옛날에는 진짜 이런 잡지를 보면서 꿈도 키우고 친구들한테 가서 막 아는 척도 하고 그림도 내서 선물도 받고 이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이런 잡지를 하나 사면 한 달 내내 진짜 닳도록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추억이 남다른 잡지라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좀 생각보다 많이 제가 주저리 떠는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한 또 학생과학 잡지를 갖고 여러분께 또 찾아가는 시간을 또 다른 편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